우리는 가장 완벽한 순간과 조건 아래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크게 용기를 낸다고 해도 상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몹시 추앙한다. 안녕하세요. MJ 책방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책 리뷰입니다. 제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 MJ 책방이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심리학을 어떻게 만났길래 행복해진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읽은 것도 있어요. 이 책은 인간 심리와 관련한 연구 결과 중 75가지를 정리하였고 사례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 어떤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 와닿은 부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기적 편향입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되게 말하고 불리한 부분은 무시해버린다. 따라서 이기적 편향을 자기 본의적 편견이라고도 부른다. 이기적 편향은 기본적인 귀인 오류로서 어느 한쪽의 영향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이러한 귀인 오류를 피해야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저는 이러한 이기적 편향을 살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예를 들면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시험 출제한 사람이 시험을 이상하게 출제했다거나 채점을 잘못했을 거라거나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라는 등 다른 이유를 찾는 거죠. 자신이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하며 저도 이기적 편향에 치우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할 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거나 이 문제는 다 해결해서 이상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다 하지 못한 일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축소시켜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정말 많은 사람의 심리였구나 라는 부분에서 많이 공감이 되었고 나는 이러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기적 편향에 빠졌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댓글에 작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앵커링 효과입니다. 앵커링 효과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얻은 첫 번째 정보에 따라 사고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인데요. 앵커는 배의 닻을 의미합니다. 즉, 닻을 내리면 배가 아무리 멀리 움직여도 닻에 묶인 밧줄의 거리만큼 맴도는 것이죠. 저자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는데 샌드위치 가게의 두 직원의 매출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해 봅니다. 한 직원은 고객에게 달걀 프라이를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직원은 달걀 프라이를 한 개 드릴까요? 아니면 두 개 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해서 70%가 한 개 또는 두 개를 답했고 30%만 달걀 프라이는 없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고객의 마음속에 이미 달걀 프라이를 심어둔 것이죠. 결국 두 번째 직원의 매출이 많았던 것이고요. 저자는 앵커링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게 하여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앵커링 효과가 많은 일들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정보가 있어야 그만큼 어떤 현상에 대해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저자는 마지막으로 닻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 사항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이전의 모든 정보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인데 실천하기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둘째는 대량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겠어요? 셋째, 머피의 법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법칙에 내포된 4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일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둘째, 모든 임무의 완성 주기는 당신이 예측한 시간보다 길다. 셋째, 어떤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면 굉장한 확률로 그 일은 잘못된다. 넷째, 당신이 잘못될 가능성을 예감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잘못된다. 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관주의적인데 다른 각도로 보면 사소한 일에서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일을 하며 어떤 일이 문제가 있어 보이면 그 일은 많은 경우에 잘못되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미리 예방책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넷째, 요나 콤플렉스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는 요나 콤플렉스를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우리는 가장 완벽한 순간과 조건 아래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크게 용기를 낸다고 해도 상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몹시 추앙한다. 즉, 요나 콤플렉스는 일종의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성장을 회피하는 심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나 콤플렉스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 스스로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자기 방어 기제로 비록 그들이 더 유능하고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의 높이까지 도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당신의 진짜 능력을 크게 과소평가하지 말고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돌파하고 추월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상만 하지 않으며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자입니다. 다섯째,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심리학에서 암시는 사람 혹은 환경이 개인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정보를 보내고 개인은 의도치 않게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이며 이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는 일종의 심리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함축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심리 상태에 신속한 영향을 미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실제 삶이나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적극적인 암시를 주어야 하고 소극적인 암시는 피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떤 임무를 맡은 후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어. 이 일은 나에게 아주 간단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저도 암시에 대해서 의심도 많이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되는 거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해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잘 보이는 어딘가에 써놓고 매일 1분만 투자하여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백만장자의 행동 지침을 매일 책상 옆에 붙여놓고 소리내어 읽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댓글에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섯째, 서로 좋아하는 법칙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서로 좋아하는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라고 말이죠. 저를 포함한 미혼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저자는 한 마술가를 소개하는데요. 그 마술사는
관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마술사처럼 관중들의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고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 결과 마술가 중에 마술가라는 칭찬을 받고 유명해졌죠. 저는 진심으로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곱째, 엉덩방아 효과입니다. 엉덩방아 효과 또는 실수 효과란 결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반드시 호감을 사는 것은 아니며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은 평소에 똑똑하지만 작은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행동하며 어떤 결점도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거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점 없는 사람은 없는데 단지 결점을 깊이 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예전에 휴대폰 전략 게임인 분비치라는 것을 했었는데 작전 길드에서 작전을 결점을 보이지 않고 완수하면 팀원들이 약간의 심리적 거리를 느끼면서 응원해 주었는데요. 오히려 작전에서 가끔 조금씩 실수를 하는 것을 보고 인간적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평소에 똑똑해지려고 노력하시고 작은 결점이 조금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있을 결점을 추측하게 하기보다는 직접 결점을 드러내는 편이 낫다고 하네요. 저도 직접 결점을 드러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은 언제나 유익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인상 깊은 책 구절에 대해 리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재미적인 요소나 영상적인 화려한 기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 자체를 보기 원하고 재미적인 요소나 영상적인 요소에서도 발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답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약속하면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약속과 행동을 일치시킨다는 것인데요. 영업사원들이 고객 스스로가 자신을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고객에게 어떤 것을 구매하기 전 구매를 이성적으로 확신하는지 물어보고 후회하지 않을 확신도 물어본 후 답을 들은 뒤 판매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 반품률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말고도 자신에게 지키고 싶은 약속을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이나 허점을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을 약속하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용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를 원하지 않게 되고 이때 강한 의지력을 폭발시켜 금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결심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은 거죠. 여러분들 본인과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다면 댓글에 한번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적어도 저에게 신용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올해 초 새해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1년에 30권은 책을 읽자고 했는데 이미 읽었거든요. 이외에도 와닿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까지 책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에 대해서 리뷰를 하였습니다. 저와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들은 심리를 잘 꿰뚫어서 행복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MJ 책방도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